코로나가 잡히기는커녕 창궐하고 있습니다. 창궐. 업무 잘하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우아하게 파이팅. 대략 한 40명? 좀 안되긴 한 것 같아요. 뭐 일일이 세보진 않아서 정확하진 않은데 오늘 제가 찌른 검체에서도 좀 안 나왔으면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노래를 듣지? 그래, 오늘은 네. 응? 응? キスしよっか 키스しよっか. キスしよっか 이어. 이어. 열심히 근데 잘하고 올게요. 어우, 진짜 춥다. 지금 시간은 8시 57분이고 늦지 않게 잘 달려왔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반겨주셔가지고 아주 즐거운 병천에서의 대진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병천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선생님이 생활치료센터로 파견 근무를 가시는 바람에 1일 보건지소장 겸 대진을 했어요. 엄밀하게는 보건지소장은 아직도 그 선생님이시겠지만, 아니 글쎄 여기 제가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고 치사하게 이런 걸 붙여놨습니다. 얼른 마무리하고 가보겠습니다. 떼면 될 것 같아요. 12월 17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이고 하루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환자 관련된 기록 같은 거는 주로 일기를 통해서 남기긴 하지만 오늘은 영상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환자분에 대한 신상을 자세하게 밝힐 수는 없는데, 이장님까지 지내셨던 분이고 활동적이고 사교적이셨던 분 한 분이 최근 들어서 주변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다, 면에서 의사 선생님을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줄 모르고 문진을 하는 과정에서 잠이 안 오신다고 하면은 제가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스스로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거나 자살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거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느냐고 먼저 여쭤보거든요. 노인 우울증은 생각보다 흔하기 때문에 노인 자살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소외되신 분들, 사회 경제 수준이 낮은 분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우울증에 준해서 아니면 다른 신체적인 질환이 없으신지를 감별하고 잠을 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면 환경, 언제 잠들어서 언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문진을 했는데, 농한기라서 할 일도 없고 또 코로나라서 예전처럼 돌아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꾸준한 소득을 올릴 만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인양저냥 지내신다는 거예요.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4개월 동안 잠을 40분에서 1시간 반 정도만 주무셨다고 해요, 하루에. 상상해보세요. 그렇게 자면 누구라도 제정신으로 살기는 힘들어요. 정말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더 자세하게 문진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장 걱정됐던 거는 이분이 자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였고, 두 번째로는 우울증 기저에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경제적인 원인도 제가 의사로서 해결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고, 뭐 아내와의 사별이라든지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은 전문의 스님께 보내야만 하는 응급 상황일까봐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었고, 저도 오늘 그분들 상담하면서 당장 내일 검체 채취를 하러 요양원 같은 데 가서, 복지센터 이런 데 가서 이제 검체를 얻는데, 최근 든 생각이 내가 이러려고 의사를 한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머리를 쓸 일이 거의 없었어요. 단순히 가서 검체를 채취해오는 역할이 컸고,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행정명령이 나면 그냥 무조건 가서 하는, 장기로 치면 쫄, 체스로 치면 폰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오셨던 환자분, 민원인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분께도 도움이 됐을 수 있지만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돼서 이걸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쉬운 점은 있어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복지센터 등 고령의 환자가 밀집되어 있고 폐쇄된 공간에 4명 이상씩 들어있고 다 같이 밥을 먹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는 그런 공간에서 감염이 우려됐던 거는 이미 지난 겨울, 올해 초겨울부터 예견되어 있던 사실인데 지금 이걸 모두 다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응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보고 있다가 이분들 검체를 채취할 방법이 없으니까 가서 그분들 검체를 채취하는 것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같아요.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을 한다는 것도 시민 여러분들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검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려요. 우리는 방역에 실패했으니 빨리 가서 검사 받으세요 라고 저는 들리거든요. 의사인 제 입장에서는 그만큼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그동안은 역학조사를 통해서 동선이 겹치는 사람들 혹은 유증상자를 가려낸 뒤에 그분들이 검사를 받고 그걸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감염자, 이 알맹이랑 저 알맹이가 서로 부딪히지 않게끔 거리를 두는 거였는데 이제는 누가 감염돼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저는 그게 되게 공포로 느껴졌거든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 471번과 474번의 관계성이 골프 연습장에서 겹쳤다거나 김밥 천국에서 밥을 먹었다거나 목욕탕에서 같이 목욕을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이 점처럼 따로 존재하면서 서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 감염자일지 모른다는 거고 그 말인즉슨 방역에 실패한 거죠. 우리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10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아쉬울 뿐이에요. 돌이켜보면 5월달 이태원에서 그렇게 확진자가 나올 때도 제가 그때도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입고 여름에 코를 찌르고 있었고 8월달에 광복절 집회 이후에 미어 터질 때도 코를 찌르고 있었죠. 11월에 미어 터질 때도 코를 찌르고 있었고 근데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준비할 여력이 충분히 있었는데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드는 날입니다. 어쩌다가 할아버지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은 수면 패턴에 민감하기 때문에 항상 잠드는 시간을 정해두시고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둬서 규칙적으로 잠드시려고 노력해보시라. 한결 이야기하고 나신 뒤에 마음이 좀 편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여태까지 들어오던 수입원이 사라져서 불안정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을 잘 못 드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게 좀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애초에 이 10년 일기가 시작한 것도 제 감정을 담아두는 영상들을 찍다 보니까 몇 개를 추려서 업로드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시작한 채널이거든요. 평소와 다르게 좀 우울감을 느낀다거나 가라앉는 느낌이 들 때 카메라를 켜서 자기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도 꽤나 도움이 될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게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말하고 나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처럼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웃게 되는데 오늘은 그래서 그 환자분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어요. 왔다 갔다 해서 정신은 없긴 하지만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분의 경우에는 내과의원에서 졸피뎀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복용을 하셨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분이셨고 기저에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컸던 것 같아요. 많이 불안정한 상태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의존성은 없으셨지만 걱정이 되는 분이었고 퇴근하고 나서도 계속 신경이 쓰여서 영상을 남겨둡니다. 저도 최근 들어서 잠에서 좀 자주 깨는 편인데 뚜렷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랑 진료를 하고 제가 추천했던 것처럼 환자한테는 말을 잘하면서 정작 저는 그 말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게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없었고 자야겠다 하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졸리면 잤거든요. 술이 들었어요. 한때는 술을 한 15개월 가까이 안 먹었던 때가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술이 들어서 제가 그 할아버지께도 매일 약주를 하신다길래 수면장애랑 술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동안 정상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술 입도 대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저는
그렇게 와인과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저도 수면 장애가 있다는 거를 자각하게 됐고 술을 끊어야겠다, 술을 줄여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외로울 때 또 술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가족들을 항상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속의 이야기들을 어디다가 털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애정하는 사람들 내지는 애정하는 집단에 나의 목매는 거 아닙니다. 나의 애정을 마구 쏟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렇게 관사 내에서 가만히 있다 보면은 침잠한다 할까요? 깊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거를 돌이켜보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것도 있고 개인 기록을 남겨두기 위해서 촬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글을 잘 안 읽고 글을 잘 안 쓰게 됐어요. 아무리 바빠도 학생 때는 한 달에 3권 정도는 책을 읽었는데 요 근래 들어와서는 책을 잘 안 읽고 영화도 안 보고 책을 보고 나면 꼭 그 책에 대한 서평을 쓰거나 영화를 보고 나면 영화에 대한 짧은 평을 남겼는데 가장 마지막에 본 영화가 테넷이에요. 테넷. 근데 테넷을 보고 글도 안 남겼습니다. 테넷 전에는 뭔지 기억도 안 나네요. 거기에 대한 글을 하나도 안 남겨놨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있죠. 무슨 영화를 봤는지. 이건 문제가 있어요. 코로나가 또 이번 겨울은 힘들어질 것 같은데 모두 무사히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영상을 왜 찍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덜어 있으세요. 개인톡으로든 인스타 DM으로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존 로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생각과 기억이 연속성을 갖는 한 나는 내 자신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글을 쓰는 것만큼 강력한 도구가 내 모습을 필름으로 남겨두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110명 정도의 코를 찌르게 돼 있는데 내일 저 혼자서 110명을 찌릅니다. 안전하고 별일 없이 무사히 했으면 좋겠고요. 진짜 제대로 검사할 거긴 한데 이 중에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진짜 아수라장이거든요. 확진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10년 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